30페이지. 자, 이번 시간에 130페이지 기출예상문제 중에서 1번 한번 간단히 풀어봅시다. 1번 풀어보는데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 그랬죠? 가외성. 우리 이해심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가외성. 4번 이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5번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5번 한번 풀어봅시다. 공익을 보는 관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5번. 이게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5번이 왜 틀린 거 봅시다. 5번 실체설에 하면 공익결정은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원주의는 실체설이 아닌 뭐였죠? 과정서 그래야 돼요. 정답 몇 번? 5번이다. 5번이 아주 중요했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8번 문제도 여러분 중요해요. 8번 문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진보주의 정부관. 진보주의 정부관이니까 보편적 복지, 제도적 복지를 말하죠. 1번이 잘못됐네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뭐지? 적극적 자유다. 정답은 1번이 맞겠다. 5장 행정이론의 발달은,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죠. 행정이론의 발달은 우리 앞에서 했던 걸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가 1880년 우드로 윌슨 행정관리설부터 시작되죠. 자, 선행학습 추론 능력. 유럽과 미국 행정이론의 전개 과정을 봐가자. 유럽의 행정학하면 관방학하고 슈타인 행정학을 줄 수 있다. 미국 행정학하면 8가지가 나오잖아요. 행정관리설부터 가장 최근 MPS보다 신공공 서비스론까지. 두 번째, 상대되는 패러다임을 정리하고요. 셋째, 패러다임과 행정이념을 분석하자. 그 박스 한번 다시 봅시다. 표 한번 열어보세요. 고대 시대에도 행정은 존재했다. 레포스키. 출제될 확률 제로 안 나온다 이거야. 그 다음에 봅니다. 16, 18세기 독일에서 나타난 행정학을 카라멜리즘에서 보다 관방학. 그 다음에 18세기 독일에서 나타났죠. 슈타인이 만들었다 해서 슈타인 행정학. 그 다음에 18세기 행정법학적인 행정 개념, 뭐 상권분립 공제설, 국가목적 실현설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야, 지금부터 미국 행정학이죠. 알렉산더 해밀턴 사상 비판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 사상. 야, 들어봤죠. 1829년 앤드루 잭슨 인사행정을 역관제 인사행정. 역관제 반대 표시 나왔죠. 실적제. 1884년 펜들턴 액트. 역관제 반대가 뭐다? 실적제. 그 다음에 1888년 행정의 기원. 이때부터 우드 윌슨 뭐죠? 행정관리사. 세계 대공황 30년대 통치근설, 40년대 행정태설, 그 다음에 60년대 발전행정, 70 신행정학, 80 신공관론, 90년대 뉴거버넌스, 2000년대보다 신공공 서비스론. 다 기억이 나죠? 관방학과 슈타인 행정을 정리해. 이건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죠. 관방학을 비판하여 등장한 이론이 슈타인 행정이다. 전후기 관방을 비교해보자. 미국 행정이론 전개과정. 관방학이 뭐냐면 그 한자 보세요. 벼슬관, 방방자. 금이나 은, 곡식을 저장해 놓은 창고 이름을 뭐라 부른다? 관방 그런 거야. 관방. 우리만 곡관이야. 곡관을 뭐라 부른다? 관방. 금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에서 유래됐다. 그리고 두 번째,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까지 프러시아,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러시아의 절대 군주국가에서 발달한 통치 사상이죠. 16, 18, 절대 국가 사상에서 나타난 학문 중에 뭐가 있다? 관방학. 페이지 넘겨서 관방학이 성립배경 첫째, 정치적 배경을 봤더니 경찰국가 체제의 절대주의적 지배시대에 성립다. 행정은 권력의 신여다. 사회적 배경을 봤더니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론으로서 봉건영조를 포섭하기 위한 통치술이야. 봉건영조를 포섭하기 위한 통치 학문이었다. 시험에 나온다면 그 3번만 발표해 주세요. 관방학 두 개. 1727년 대학에 관방학 강좌가 설치된 것을 전기와 후기로 한다. 1727년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 관방학, 그 이후에 설치됐으면 후기 관방학. 이렇게 나누죠.
전기는 완권 신설을 사상적 기초라며 재정학, 경제정책 등과 융합 상태에 있었고 후기는 계몽사상에 기반을 두며 유스티가 오늘날 행정의 기본이 되는 경찰학을 창안했다. 그 전기 관방학은 16, 18세기니까 절대국가잖아요. 후기 관방학은 18, 19세니까 뭐다? 근대국가.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어. 절대국가. 그 위에 나타나는 게 뭐다? 근대국가. 기준을 봤더니 1727년 어느 대학이냐? 대학의 관방학관이 있었지. 5대 대학, 할레대학, 프랑크푸르트 대학. 이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1세 때죠. 그렇다면 전기 관방학은요. 사상적 기초가 뭐냐면 신학이야. 왕권 신설. 반대로 계몽사상, 천부인권설. 관방 성격. 전기는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이 미구분이야. 왕실 재정 이꼴 국가 재정.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내탕급.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의 미구분. 후기는 반대로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 구분이죠. 당연히 국가기구도 전기는 미분화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군주가 더 틀어져. 군주 주권론 미분화. 반대로 경찰학은 분리 독립했죠. 누가? 유스티. 학자는 오세와 잭겐도르프. 학자 유스티와 존 램필스다. 전기관방학과 후기관방의 차이점 좀 신경 씁니다. 네, 슈타인 행정학은요. 1번, 2번만 묶어서 별표 주세요. 1번, 2번만. 관방학의 근본 개념이던 경찰을 헌정과 행정의 두 개념으로 분리시켜 관방을 비판했다. 헌정은 가치적인 정책 결정, 행정은 사실적인 정책 집행으로 파악했다. 누가? 슈타인에서 슈타인 행정학.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이 생각이 날 거예요. 텔레톱에서 나오는 인형에 뽀가 있더라. 뽀를 한번 봅시다. 이 그림만 하면 행정학 50%, 5분 우선 끝났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해 제거만.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3등분 나눴잖아요. 이렇게 해서 A 반대가 무조건 B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경이 C였다 이거예요. 그럼 봅시다. 머리 가치 반대는 사실 그랬죠. 사실 가치냐 사실이냐. 가치가 바로 정책 결정. 정책 결정을 다른 말로 정책 형성 그러죠. 형성. 반대로 정책 집행 그럽니다. 정책 집행 이렇게 배울 거예요. 가치가 기술성. 반대는 뭐지? 과학성 그랬죠. 과학성. 그래서 가치를 다루는 게 정치다. 반대로 사실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지? 경영. 이 가운데 낀 게 행정 그랬어요. 행정. 행정을 해서 A 플러스 B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다? 행정.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럼 자 봅시다. 제가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 정치. 정치가 정책을 결정해주면 행정은 정책을 집행만 한다. 그리고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 이게 바로 행정의 아버지 우드로 누구지? 윌슨을 말해. 윌슨. 이걸 갖다 우리가 행정관리설 그랬어요. 행정관리설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두 번째 봅니다. 말을 바꾸는 거야. 가치, 정책결정. 가치, 정책결정은 헌정이 하는 거고 사실, 정책집행은 행정이 한다. 그리고 헌정과 행정으로 구분했다. 구분학자가 로렌스 폰 누구다? 슈타인. 부정이야지 슈타인 행정이 들어간다. 말만 바꿨잖아. 다시 한번. 슈타인 행정학이 뭡니까? 슈타인 행정이라는 것은 관방학을 비판해 나타났다. 헌정이란 가치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고 행정이란 사실 정책 집행 경우로 헌정과 행정을 구분했다. 누구다? 슈타인 행정학. 거기까지.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안 나오니까.
네, 참고 각국 행정학의 전개 과정을 봅니다. 1. 독일의 행정학은 그렇지 독일의 행정학이 어떻게 발달했냐? 독일의 행정학은 프러시아의 관방학을 바탕으로 경찰학과 행정법학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는 어떻게 발달했죠? 프랑스는 17세기 경찰학을 바탕으로 법학의 도움을 얻어 행정학으로 발전했죠. 족보가 나왔죠. 프랑스는 경찰학 이후에 법학 다음에 뭐다? 행정학. 법학 다음 행정학이죠. 영국은 관료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행정을 발전했으며 정부 간 관계와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4번만 별표해 주세요. 미국은 역관제로 인한 비효율과 부패개혁을 위한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행정이 시작했다. 괄호 열고 누구 행정학이다? 윌슨 행정학. 그게 바로 행정관리사. 그것만 별표. 그 다음 답은 한국 행정학은 90년대 이후 대통령론, 신제도론,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등의 다양한 연구경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행정학의 발달을 정리합니다. 선행학 수치는 1. 왜 윌슨 행정학이 등장했는가? 두 번째, 미국 초기 행정 이념은 무엇인가? 미국 초기 행정 이념은 능률성하고 뭐다? 합법성. 그리고 3. 윌슨 행정 이론이 행정 이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행정의 아버지가 바로 우드 윌슨, 정치행정 매듭론 이원론. 행정사 3회 시험은 반대, 정치행정 매듭론이 시행했다, 이론론이 시행했단 말이야. 정치행정 이론론 반대가 정치행정 매듭론이다, 이원론이죠. 현대행정학은 미국에서 우드 윌슨이 1887년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한 때로부터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그 발달을 촉진시켰다. 페이지 넘깁니다. 행정기능에 대한 여러 주장들. 해밀턴 사상, 제퍼슨 사상 반대 표시. 사람 이름에 해밀턴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다? 제퍼슨이죠. 그 다음에 메디슨 사상, 마지막 잭슨. 간단히 정리합니다.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이 해밀턴이에요. 이 사람의 핵심 뭐냐? 2번이야. 중앙집권. 중앙집권 해야 된다. 왜? 강력한 정책이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권한은 연방정부에 있어야 돼. 그리고 네 번째만 별표지에서 뭐다? 연방주의자. 모든 권한은 주정부가 가지면 안 돼. 연방정부가 터진다. 연방주의자. 하나만 별표지예요. 해밀턴 하면 중앙집권. 이걸 뭐다? 중앙정부가 힘이 있어야 된다. 미국은 연방주의자 그럽니다. 반대로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죠. 최소행정이 최소정부다. 반대로 지방분권. 지방분권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자유주의자야.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틀어지지 말고 주정부가 있어야 된다. 자유주의자. 중요했죠? 자유주의자. 그 다음에 메디슨은 미국의 4대 대통령이죠. 3번, 4번만 묶으세요. 이익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 강조. 여러분, 이익집단이 발달한 사회를 아까 뭐라 말했지? 다원주의. 다원주의자 누구다? 메디슨 사상. 잭슨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또. 우리 앞에서 했죠. 미국의 7대 대통령. 정권이 교체되면 물갈이자. 공직경질제. 역관주의자. 즉 전리부분 승리자에게로 민주주의자.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중앙집권 연방주의자. 토마스 제퍼슨. 지방분권 자유주의자. 메디슨. 이익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다원주의자. 잭슨. 전리부분 승리자에게로 뭐다? 역관주의. 거기까지. 그 다음에 2번. 자, 기술적 행정. 자, 보세요. 기술적 행정학을 다른 말로 뭐 전개행정학, 원리주의 행정학, 가장 많이 쓰는 게 행정관리설보다 행정관리설.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정치행정 매듭론,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이면 당연히 공사행정 이론론. 원조가 누구다? 우드 윌슨. 반대 우주가 137배 3번 봐. 반대 기능적 행정학을 뭐 후기 반발 행정학, 뭐 통치행정설, 작년 행정사 3위 시험 문제 정치행정 이론론 하면 공사행정 매듭론 이원론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을 잡아야 돼. 아, 행정이론 크게 두 가지다. 정치행정 이론론 아니면 정치행정 매듭론이다. 이원론이다. 이원론. 그리고 작년 시험은 정치행정 이론론이 출제됐죠. 그러면 올해는 이제 출제 안 돼. 반대로 정치행정 매듭론이 나올 수 있다? 이원론이 나올 수 있겠지. 감각적으로. 그럼 여러분 이거 말해 우리 아까 쭉 해봤던 거 봅시다.
요거. 행정은 정치의 분야가 아니다. 정치행정 매도는 이원론. 이원론이 되거야. 정치행정 이원론. 자, 그럼 또 보자. 정치행 이원론. 행정은 정치의 분야가 아니야. 그러면 행정은 경의 분야다. 공사행정 매도는 이론론. 이제 반대로 아니다. 행정은 정치의 분야이다. 정치행정 이론론. 그러면 이제 행정은 경영의 분야가 아니지. 공사행정 매도는 이원론이 되겠지. 그래서 행정사 3회 시험 문제가 요거였다. 뭐 4회 시험은 뭐가 나올 수 있다? 요게 나올 수 있겠지. 요게 이제 대표 학자가 우드로드보다 윌슨 행정학이야. 이쪽은 뭐 애플비라든지 티모 이런 사람은 될 수 있죠. 뭐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다 보지 말고 이런 페이지 넘겨봐. 페이지 넘겨서 139페이지. 어김없이 작년에 나와주셔서 제가 거기다 별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작년 배운 우리 수험생들. 행정관리설 1920년대 반대표시, 통치건설 1930년대.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면 7가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 7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행정관리설만 한번 정리해봅시다. 반대니까 행정관리설 개념, 기억. 행정이란 정치 권력이 아니라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 그럼 뭐냐? 공공사무의 관리 수단을 맨다. 공사행정 이론론. 그리고 니은 행정이란 가치 정책 결정 기능이 아니라 사실 정책 집행 문제. 자, 봅시다. 행정. 행정이란 가치 정책 결정 분야가 아니라 정치행정 이원론. 그러면 행정이란 사실 정책 집행 분야다. 공사행정 매도론 이론론. 딱 나오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이 반대로 볼게요. 반대하면 행정은 가치 정책 결정 분야이다. 행정은 가치 정책 결정 분야이다. 정치행정 이론론. 고로 행정은 사실 정책 집행 분야가 아니다. 공사행정 매도론 이원론이 되겠죠. 2번 발달 배경. 이 행정관리에서 나타나는 첫째, 언덕 위에 도성을 짓자. 청교도 사상 영향이죠. 두 번째, 유럽 방문의 영향. 특히 막스 베버 관료제 이론을 갖다가 접목시켰죠. 이것 과학적 관법 영향. 테일러의 보다 과학적 관법 영향. 그리고 원리주의, 전문화 원리, 조정 원리, 원리주의나 능률성 강조. 대표적인 게 이제 미음이죠. 1887년 우드를슨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죠. 그 이유가 뭐지? 역관제 폐해를 극복하자. 야, 특징을 봤을 때 특성이다 이러면 그림 그려봐. 옛날에 나타난 조직은 전부 다 피라밋이야. 그림만 그리세요. 뭐가 된다? 피라밋. 계층제다 이 말이야. 계층제, 하이라키. 특성 계층제야. 계층제를 연상하면 첫째 수직적이죠. 꼭지점에서 집권성, 공식성 수준이 높다 이거야. 자, 이런 조직을 우리가 뒤에 가면 뭐 고전적 조직이론, 막스 베버 관료제 이렇게 많은 거야. 두 번째는 위에서 밑으로 명령을 내리죠. 하향식 의사전달으로 참여 무시, 경직성, 권위형보다 X이론. 디귿,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계층제, 권한과 책임관계가 분명해. 권한과 책임관계 분명해서 맡은 일만 아니라 전문화, 즉 분해별리를 강조한다. 리을, 피라미드인가 보다 공식 구조 중시, 그리고 내부 문제 중시, 폐쇄체제, 환경배수 무시, 공식 조직. 미음, 능률성, 인간은 일하는 기계뿐이다. 기계적 능률성 강조. 종업원은 어떻게 동기부여? 돈으로. 경제적 보상이나 물질 중시. 경제적 합리적 인간. 돈을 주어 움직인다. 피동적 인간. 동기부여의 외재성. 사장이 종업원한테 돈을 줘. 밖에서. 동기부여의 외재성. 이런 이론이 뭐가 있을까? 유사한 이론. 고전적 조직이론, 베버 관료제, 과학적 관리법, 직위분류제, 실적제, 행정관리학법과 유사하다. 비판은요. 기계적 능률성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능률성을 무시했지. 합리성만 강조함으로써 비합리적 능률 무시. 셋째, 공식 조직만 강조함으로써 비공식 조직 무시. 구조만 강조함으로써 환경 변수 무시. 학자 누구? 윌슨과 큐릭. 여기까지. 통칭에서는 그 반대니까 뭐 할 필요가 없겠죠? 작년 시험 문제 나왔다 이거야.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6장 행정학의 주의론과 접근방법 1절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 쭉 한번 정리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한번 보시고 그림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씩 머리 정리합니다. 딱 하나씩만 많이 하지 말고 이 피라밋을 딱 여러분 염두에 두고 봅니다. 외부, 내부 이것만 잘하면 돼. 외부, 내부 열렸다, 개방체제, 폐쇄체제. 행정의 3대 변수 정리입니다. 구조, 인간하면 폐쇄체제. 환경할 때부터 개방체제 그런 거예요. 이것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봐요. 1920년대 과학적 관리법. 과학적 관리법. 변수 뭐지? 구조니까 폐쇄체제다. 딱 잡고. 그 다음에 1930년대 인간관계는 그래요. 인간관계는 구조가 아니라 인간이야. 인간이지만 똑같이 읽어봐. 무슨 체제가 되는 거지? 폐쇄체제. 딱 잡아. 폐쇄체제. 그 다음에 봅니다. 1940년대 우리 행정사 1회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 행정행태론. 행정행태론. 얘도 인간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얘도 읽어봐. 무슨 체제다? 폐쇄체제. 요 정도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여러분 봐. 그 다음에 1940년대 후반 가요. 1950년 될까 그냥? 40년대 후반이니까 50년 될게. 1950년대 행정 에콜라지 생태론. 행정 생태론. 에콜라지. 생태론부터 환경이야. 환경이니까 이건 무슨 체제다? 개방체제. 요것만 생겼어요. 뭐다? 개방체제. 행정생태론. 그 다음에 1960년대 발전행정 나왔죠? 발전행정의 변수는 인간이야. 인간. 가치관. 당연히 얘도 뭐다? 개방체제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건 피동적. 이건 반대로 보자. 능동적 그래. 제가 좀 이따 설명하고요. 1970년대 신행정학. 신행정학을 다른 말로 행태론을 비판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후기 행태주의 그래. 후기 행태주의가 다 신행정학 그럽니다. 우리 행정사 1회 시험 문제. 이거 안 나와 이제. 나오면 이게 나오겠지. 신행정학. 이 변수도 뭐다? 인간이야. 가치관. 얘도 당연히 뭐다? 개방체제. 그 다음에 1900 들어봤죠? 80년대 MPM. 행정사 1회 시험 문제. MPM. 오수분과 계획은 기업과형 정부. 그러죠? 그 다음 1990년대 NG. New Governance. 신국정관리모형. 그 다음에 행정사 3회 시험 문제. 두 가지 비교했죠? 2000년대 뭐지? MPS. 신공공서비스. 이게 미국 행정의 이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지 말고 20년 행정관리, 과학적 관리법은 행정관리서라고 그냥 똑같아.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 인간까지는 공통점 뭐다? 폐쇄체제. 환경변수를 최초로 고려한 패러다임 하면 행정생태론. 이거만 돼. 행정생태론부터 무슨 체제다? 개방체제. 그런데 행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환경만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피동적 입장, 환경 결정론 입장 중에 뭐가 있다? 생태론. 이것만 꼭 머릿속에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과학적 관리법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간단히. 선행석 추론 능력 1. 과학적 관리법이 인사행정론에 미친 영향. 과학적 관리법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게 실적적 인사행정. 두 번째, 인간관계론이 조직이론에 미친 영향.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 중시. 신고전적 조직이론의 등장이죠. 그리고 3. 양이론은 유사점도 있지만 뭐도 있다? 차이점이 있다. 과학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능률성을 높이자. 과학적 관리법이에요. 자,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죠. 일단 여러분 이 족보를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족보를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요.
자, 한번 해보죠. 능률성. 능률성 두 가지 있더라고. 기계적 능률성하고 사회적 능률성, 이 두 가지 있었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단 말이야. 종업원. 사장이 추구하는 목표가 조직 목표야. 조직 목표. 사장은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조직 목표. 종업원은 이제 반대로 개인 목표죠. 행복해지고 싶다 이거야. 개인 목표가 있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자, 사이언스 매니지먼트. 과학적 관리법. 그냥 약자로. 휴먼 릴레이션에서 인간관계론. 과학적 관리법하고 인간관계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사장이 조직 목표인 기계적 능률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업원인 개인에게 경제적 보상이나 물질로서 동기부여를 한다. 그게 바로 과학적 관리법. 누가? 프레드릭 윈슬로우 테일러가 강조했다 해서 테일러 시스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장이 조직 목표인 사회적 능률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심리적, 감정적, 정서적 요인, 심리적, 감정적, 정서적 요인을 자극하겠다. 그걸 뭐라고? 인간관계론. 누가? 엘튼 메이유가 실험한 뭐지? 호손 실험. 메이유 호손 실험하면 인간관계론. 요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이거야 그냥 과학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기계적 능률성을 달성하자.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 시스템.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적, 감정적, 정서적 요인을 자극해서 사회적 능률성을 실현해보자. 인간관계론. 누가? 엘튼 메이유. 간단하잖아요. 제가 정리하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간단히. 과학적 관리법 개념의 발달 배경. 1번 노동자가 싫어하는 임금 인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주먹구식 관리를 지향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며 경제적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최소의 투입과 비용을 통해 최대의 산출을 얻으려는 공장 경영에 합리운동. 2번, 3번 묶어서 발표.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에 따라 표준화된 과업 설정을 중시한다.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서 표준화된 작업량을 부여하자. 누가?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을 정신적 혁명이라고 했다. 꼭 별표 줍니다. 그래서 테일러 시스템 하면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한 표준 작업량을 정해주자. 그러면 별표하세요. 나머지 보지 말고. 그다음 우측 가서 이제 과학적 관리법 학자 중에서 이제 2번 그냥 포드 시스템.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이 바로 포드야. 포드 시스템 하면 공장 자동화 컨베이어 시스템. 그만 정리하면 되겠죠. 공장 자동화 영어로 뭐다? 컨베이어 시스템. 간단히 정리합니다. 포드 시스템이 뭐냐? 기억만 미치고 있습니다. 이동조리법. 영어로 컨베이어 시스템 그런 거야. 이동조리법을 이용한 유동작업 동시관리를 전개했다. 자동차 T형 모델, 요즘 말로 찌푸차. 찌푸차가 T형처럼 생겼잖아. 찌푸차를 생산할 때 도입한 기법을 컨베이어 시스템, 우리말로 공장 자동화, 이동조리법입니다. 그것만 좀 정리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3번 과학적 관리법의 특성을 보면 행정관리설의 특성하고 똑같아. 그냥 똑같은 거야. 1번 행정의 전문화, 과학과 객관 합리에 기했다. 두 번째 업무의 배분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 구조를 중시했죠. 3번만 별표 줘봐요. 환경과 관계에 있어 무슨 체제? 폐쇄 체제. 노동시장에 보다 경직성, 즉 신분보장이 강하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4. 인간을 경제적 욕구에 자극받는 기계로 취급하고 능률 향상에 치중하는 기계적 능률관을 이념을 했다. 동기부의 외재성, 피동적 인간이죠.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 5번 한계점도 똑같아. 그냥
인간에 대한 지나친 경제인 가정으로 인간 소외현상을 초래했죠. 인간 소외. 둘째, 기계적 능률과로 인하여 사회적 능률성 제고를 확보하지 못했죠. 셋째, 비공식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넷째, 인간과 환경이라는 중요한 것을 고려하지 못했죠. 다섯 번째, 노동시행의 탄력성을 무시했다. 인간관계론, 개념 및 발달 배경. 1번, 인간의 감정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을 중시하고 이러한 요인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간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관리 체계를 말한다. 2번, 3번만 묶어서 발표하세요. 1924년에서 32년 사이에 시카고의 서부 전기회사인 호손 공장의 실험으로 성립됐으며 하버드 대학 경영학 교수들이 중심이 됐다. 호손 공장에서 실험했다 해서 호손 실험 그럽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메이오야. 대가리가 하였다면 뭐 하이티드, 레슬베르거 이렇게만 정리합니다. 메이오의 무슨 실험? 호손 실험 하면 인간관계론. 거기까지만.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빼는 것은 인간관계론의 특성. 인간관계론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 1번, 메이오는 호손 실험을 통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증명하려 했으나 오히려 인간 심리 상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두 번째 나왔죠. 2번 별표하고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 정도 하고요. 6번 사회 심리학적 접근 방식으로서 협동성 중시. 8번 별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띠는 무슨 체제? 폐쇄 체제. 폐쇄체 입장이다. 밑에 박스 보죠.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는 차이점도 있지만 유사점이 있다. 차이점 한번 잡읍시다. 첫째, 합리적 경제인, 돈만 밝힌다. 합리적 경제인. 반대로 사회적 인간. 공식 조직, 반대 비용 조직. 기계능률성 반대 사회적 능률성. 직무 중심, 직위불이제. 인간 중심, 이게 시험에 나와 이제. 4편 인상예에서 직위불이제 반대가 뭐다? 계급제. 4편 인상에서 배웁니다. 능률성, 민주성, 부조화, 조화. 6번 테일러 시스템.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3편에 가서는 고전적 조직이론. 메이오 호손 실험은 새롭다. 신고전적 조직이론. 동기부여는 경제적 보상, 반대 동기부여는 심리적 보상. X론 반대 Y론. 유사점에서는 하나만 별표해서요. 유사점에서는 딱 1번 생산성과 능률성 향상이야. 생산성과 능률성 향상. 3번 별표. 똑같이 무슨 체제다? 폐쇄 체제. 폐쇄 체제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해서 젖소사회학에다만 붙여봐. 젖소사회학이 뭐냐? 카우 소시올로지. 젖소사회학. 미국 경영학에서 호손 실험으로 유명해진 인간관계학파 이후에 인본주의적 접근에 대한 야유적인 표현이다. 즉 기업의 직원 배려 정책을 농장주가 소의 젖을 많이 짜내기 위해서 소를 잘 대해주는 것에 빗댄 것이다. 표면적인 배려와 존중대 결국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정한 계산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죠? 우리가 농장 주인이 있고 젖소가 있다. 젖소가 있다.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다. 한번 봅시다. 농장 주인이 젖소를 잘 대해주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1. 젖소를 가족처럼 사랑하니까 2. 젖소에게 더 많은 우유를 짜내기 위해서 1번이 아니라 몇 번이다? 2번이라는 거야. 두 번째, 사장이 종업원을 잘 대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종업원을 가족처럼 사랑하니까 2. 종업원의 노동력을 착지하기 위해서 1번이 아니라 몇 번이다? 2번이단 말이야. 2번. 그랬다 우리가 젖소 사회학 이렇게 말하죠. 그럼 결론 한번 내려보죠. 과학적 관리법하고 인간관계로는 차이점도 있지만 모두 있더라. 유사점이 있더라. 어떻게 시험에 나옵니까? 시험에 나오면 뒤에 가면 과학적 관리법 학자 테일러 시스템, 인간관계론 메이오의 호손 실험 잡고 두 번째 고전적 조직이론. 이건 뭐지? 신고전적 조직이론.
세 번째, 이런 인상정을 직위분리제. 이런 인상정을 뭐라고 한다? 계급제. 양자의 공통점 모두 구조 인간이기 때문에 개방체제가 아닌 뭐다? 폐쇄체제. 그것만 잡으면 되죠. 폐쇄체제. 행정 생태론은 1회 시험에 나왔다. 안 나온다고. 그럼 간단히 정리하면 행태. 원리주의를 비판해 등장한 이론이다. 두 번째, 그렇죠. 인간 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논리 실증주의를 이해한단 말이야. 나왔다. 3. 뽀그림을 응용하자. 4. 신행정학과 비교하기. 자, 한번 7번 보죠. 행정 행태론. 신행정학. 한 번에 끝내겠다. Administrative Behavior. AB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한자 행정 행태. Behavior 행태. 너의 행태가 뭐냐? 행정 행태론. 반대가 새롭다. 신행정학 그러거든요. 신행정학. 또 다른 말로 행태론 이후에 나타나서 후기 행태주의 그래. 늦게 나타나서 후기 행태주의. 뽀그림 가지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뽀그림 가지고 인간 잘 보세요. 인간을 연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자, 인간을 연구할 때 관찰자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하자. 그게 바로 뭡니까? 행정행태론. 그래서 행정행태론은 보이는 것만 연구해. 보이지 않는 가치 정책 결정 기능은 연구하지 않고 사실이나 정책 지표만 연구한다. 그리고 정치행정 몇 원론이 된다? 이원론. 그럼 공사행정 몇 원론이다? 일원론. 반대로 인간을 연구할 때 관찰자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가치 문제를 주관적 해석학적으로 연구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신행정학. 고로 이건 사실을 연구하는 게 가치를 연구하지. 행정의 가치를 연구한다. 정치행정 몇 원론이죠? 일원론. 고로 공사행정 몇 원론? 이원론. 또 다른 말로 해봅니다. 보이는 것만 연구해. 보이는 분야만 연구한다. 사실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그게 바로 뭐다? 논리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가 바로 뭡니까? 행정행태론. 반대로 보이지 않는 주관적인 의식세계, 내면적인 세계를 연구한다. 가치를 연구한다. 그걸 읽어보자. 뭐가 되는 거지? 현상학 그래. 현상학 이걸 뭐다? 신행정학. 논리 실증주의 이걸 뭐지? 행정행태론. 우리 속담대로 한번 해봅니다. 열길 물속은 알 수 있다. 열길 물속은 알 수 있다. 사실이죠. 사실을 연구하는 게 뭐다? 논리시증주의. 한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마음속은 알 수 없다. 가치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뭐다? 현상학. 다시 한번 저죠. 간단히 자. 인간을 연구할 때 관찰자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겠다. 그걸 사이몬이라는 학자는 뭐라 말한다? 행정행태론. 아니다. 인간을 연구할 때 관찰자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가치나 내면, 의식세계를 주관적으로 연구해보자. 그걸 왈도라는 학자는 뭐라 말한다? 신행정학. 일명 후기행태주의. 자, 행정행태를 뭐냐? 행태 개념. 20년대 과학적 관리법을 비판했죠. 그래서 나타난 40년대 행정행태론이야. 또 행태론을 비판한 게 70년대 신행정학. 그리고 이 합리적 조직이나 제도 실제 또는 이념 등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인간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행정현상을 분석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펜 연결해서 미래 시험이 났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 다양한 인간 행태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경험적 검증을 거쳐
인간 행태의 규칙성을 규명한 후 이에 따라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행태론이죠. 그리고 4. 행정현상을 경험적, 실증적 입장에서 다루며 이론과 실증적 조사 간의 상호전성을 강조한다. 이게 뭐지? 논리 실증주의다. 발달 배경 3번만 비춰보세요. 행정학의 행태론을 도입하여 체계화시킨 학자는 사이먼이며 행정행태론을 저술했죠. 사이먼. 그리고 1. 사이먼은 과학적 원리야말로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원리주의를 비판했다. 그리고 2. 사이먼은 정치행정의 관계를 목적과 수단으로 구분하고 행정의 과학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은 가치 문제를 배제한 사실 분야에 한정하여 연구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3. 사이먼은 만족 모형에서 의사결정을 강조했다. 특성 1번 주관적 경험에 의한 인간 연구보다는 관찰자에 의해 객관시되는 현상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3. 경험적 보수주의 성향을 중시하죠. 그리고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중시한다. 6번 별표합니다. 논리 실증주의를 바탕한다. 그리고 7번 가치 중립성 입장이다. 그리고 세정쟁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 그리고 9번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을 중시한다. 협동성을 지닌 의사결정 과정을 본다. 누가 11번 비엔낙파에서 시도한 사회현상의 과학적 방법론 적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거기까지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 생태론.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에 나온다면 자 봅시다. 신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현상학적 접근 2. 정치행정 새 이론론 3. 완도 4. 가치주의 5. 논리실증주의. 정답 뭐다? 논리실증주의는 신행정이 아니라 뭐다? 행정행태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 생태론. 한번 별표 한번 해봐. 행정 생태론. 생태다 동그라미. 생태론. 환경을 연구한다. 에콜라지 생태론. 1번만 별표면 될 거야. 환경 변수를 최초로 고려한 뭐다? 패러다임이야. 2번 이제 3편에 가면 조직론 가면 조직군 생태론과 연계해서 이해한단 말이야. 그리고 3. 종속이론 반대가 뭐다? 근대화 이론 그런 거야. 종속이론 반대보다 근대화 이론. 자 7번 봅니다. 요건 행정 생태론은 시험에 나와도 개념만 별표하면 돼. 개념 이상 낼 수가 없어. 개념 이상 낼 수가 없다는 거야. 제 말을 대로 여러분 하면 됩니다. 자 7번 보세요. 행정 생태론은 뭐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행정 행태론이 있고 행정 생태론 있단 말이에요. 생태. 이거 틀려. 생태론. 딱 한 자. 이건 행태니까 인간을 연구하. 인간을 연구하니까 폐쇄체제겠지. 이건 생태니까 환경을 연구하는 거야. 환경을 연구할 때 이건 무슨 체제다? 개방체제다 이거야. 요것만 나온다는 거야. 개방체제. 개방체제. 그림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 신생국. 신생국이 있고 선진국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행정. 행정이 있고 환경이 있다. 환경이 있다. 한번 봅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부, 외부겠지. 내부니까 닫혔다. 폐쇄체제. 반대는 개방체제. 자, 끝냅니다. 이거예요. 행정. 행정을 연구할 때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론, 행정행태론은 구조 인간과 같은 내부 관계를 중시하는 폐쇄체제. 뭐였다? 폐쇄체제였다. 그런데 행정생태론은 행정을 연구할 때 구조나 인간보다는 외부 환경 변수를 고려하는 최초의 보다 개방체제다. 두 번째, 그런데
행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환경만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행정은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 종속변수 입장, 즉 환경 결정론적 입장이다. 환경 결정론 입장이다. 그게 바로 뭐다? 생태론. 바꿔 말하면 신생국은 선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선진국만이 신생국에 영향을 미친다. 고로 신생국은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다. 무슨 이론? 종속이론. 종속이론. 자발론이 아니라 뭐지? 결정론적 입장. 그게 바로 행정생태론이다. 두 번째, 신생국도 스스로 발전을 함으로써 주변 국가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 이론 그래 보다 근대화 이론. 예를 듭니다. 남미, 라틴 아메리카 있잖아요. 남미와 같은 신생국이 발전이 안 되는 것은 그 나라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선진국에 착취가 있기 때문에 발전이 된다. 그리고 신생국은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다 보다 종속이론. 종속이론이 바로 뭐다? 행정생태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반대는 신생국도 스스로 발전해서 주변국한테 영향을 미친다. 근대화이론. 이 근대화이론이 들어가면 발전행정. 생태론은 비교행정과 유사하죠. 그 개념만 별표하세요. 1.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정치학 및 문화 인류학 등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를 행정학에 도입한 학자는 하버드 정책 교수 누구다? 가우스. 2번. 생물의 유기체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생존하기에 적응하는 형태와 방법을 말한다 이거야. 3. 행정현상을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하며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번만 별표하세요. 행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 행정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려는 최초의 개방체제 이론이지만 환경 결정론적인 종속변수 입장을 따른다. 이상 낼 수가 없어. 별표. 생태론을 연구한 대표학자가 가우스하고 리그스가 있거든요. 근데 가우스만 별표합니다. 그래서 가우스는 행정에 미치는 환경의 변수를 7가지를 제시했죠. 영어로 첫 두 문자만 따서 PPPPSWC 별표합니다. PPPPSWC. P 첫째 플레이스 장소, 두 번째 people 주민, 피지컬 테크놀로지 물리적 기술, 퍼스널티 개성, 소셜 테크놀로지 사회적 기술, 위시스에디아 욕구나 이념, 컨셉비 재난. 누구다? 리그스 별표. 그다음에 아니죠. 여기까지 연구한 학자가 가우스. 149번째 리그스가 연구한 프리즘 사회, 전위 사회, 빛이 꺾인다 굴절 사회, 과도기 사회를 연구한 학자는 리그스죠. 개념만 밑줄.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옮겨가는 동그라미 과도기.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사회를 프리즘 사회 그러죠. 우리말로 번역했더니 빛이 꺾인다 굴절 사회, 이사간다 전위 사회. 스페인어로 살라 모델, 우리말로 사랑방모형. 살라 모델, 사랑방모형이라고 말한다. 정확히 신생국의 행정체제, 신생국의 행정체제를 리그스는 영어로 프리즘 사회, 스페인어로 뭐라 말한다? 살라 모델 그럽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편 연결해서 150페이지에 프리즘 사회 특징, 프리즘 사회 특징 가려고 적어봐. 거기다가 개도국의 신생문화야. 개도국의 행정문화를 리그스는 뭐라 말한다? 프리즘 사회. 프리즘 사회. 예.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행정문화를 리그스는 프리즘 사회 그럽니다. 1번 그냥 붙일 짬뽕, 고도로 이질 혼합이다. 전통적 요인과 현대적 분화적 특징이 고도로 혼합되어 있는 현상. 그리고 3번 네포티즘보다 연고 우선주의. 4번 아까 들었죠? 형식주의. 형식주의다. 그 다음에 5번 규범입니다. 다규범주의. 7번 양초점성 바이포컬리즘. 양초점성이 뭐냐? 기업, 관료의 권한이 법제상으로 미하거나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9번째 가치의 응집이죠. 사회가치, 권력가치가 통합되어 소수 엘리트가 이를 독점하죠. 10번 의존 증후군 디펜던스 신드롬. 기업, 프리즘 사회의 권력자는 생산에 공헌한 것은 별로 없으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생산자로부터 재화를 수탈하여 이들의 노력에 의존한다. 우리말로 정경유착.
막스 베버는 이런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 11번 아까 배웠죠? 할거주의. 일명 부채기주의. 그다음에 생태론이 공헌한 점도 있고 문제점이 있죠. 공헌한 점은 1번만 밑줄고 봐요. 행정체제를 개방체제로 파악하여 문화적, 환경적 요인과 상호 관련성 속에서 행정을 고찰함으로써 행정환경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계기가 됐다. 한계점에서 1번만 별표하세요. 환경 결정론으로 모든 행정현상을 환경의 종속변수로만 이해한다. 즉 결정론적 입장에 따라 피동적, 정태적으로 행정현상을 인식한다.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행정행태론하고 행정생태론을 구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론, 행정행태론까지 공통점 무슨 체제다? 뺏의 체제. 그런데 행정생태론 하면 환경변수를 고려한 최초의 뭐다? 개방체제. 개방체제이지만 행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환경만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고로 환경 결정론적인 뭐다? 종속변수다. 그것만 정리해 주세요. 쉬었다가 정리합니다. 쉬는 시간에 배터리 갈을까?